기초 지자체마다 주요 관광지의 편의시설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보수 위주에서 숙박과 레저시설 등 종합 개발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실시간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답하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김제시의 한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김제시는 해당 농장 반경 10km 안에 있는 농가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행정실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근본 원인은 가중한 업무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북교육청 지부는 학교 행정실 업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주요 관광지 편의시설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편의시설 개보수 위주에서 숙박과 레저시설 등 종합 개발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성과 선녀들의 쉼터였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 임실군 관천면 사선대 관광지 일대입니다. 임실군은 이곳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숲을 조성했습니다. 느티나무와 나무 수국 등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후 조절에 적합한 나무들이 심어졌습니다. 2025년에는 도시숲 조성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해 임실군 생활권 내에 아름다운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내 관광 인프라가 확대되는 것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레저시설과 숙박시설 설치 등 후속 개발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숲길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기본 인프라가 더 보충이 된 것 같습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까지 또 숙박시설까지 앞으로는 추가로 계획안을 마련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이 창출이 되고 임실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관광지 개발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선대처럼 천혜의 자연환경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전북 지역 주요 관광 명소들. 거쳐가는 관광지보다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종합 관광 인프라 개발 계획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9 구급대가 각 병원의 전화로 수용 여부를 물었던 기존 방식이 아닌 환자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해 의료기관에 동시 제공하면 실시간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답하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해당 시스템에는 도내 모든 응급실과 타 지역 화상 전문병원 등 24개 의료기관이 참여합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결과 1시간 이상 응급실 대기 사례는 29% 감소하고 병원 이송 시간은 평균 42초 단축됐습니다. 김제시 용지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김제시는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농장의 닭을 긴급 처분하고 반경 10km 안에 있는 농가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하루에서 사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학교 행정실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근본 원인은 과중한 업무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북교육청 지부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행정실은 새로운 정책 도입으로 업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 업무 경감 방침에 따라 교원의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오전 11시 45분쯤 남원시 보절면 만행산에서 60대 A씨가 5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헬기로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씨는 허리와 다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죠. 자치구가 지역 명소화를 통해 골목 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인근 주민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지역을 찾게 만들어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HCN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별빛 신사리 상권. 신원시장과 관악종합시장, 서원동 상점가 등 도림천 인근 3개 상권에 5년간 8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도림천 산책로에 야간 조형물을 설치하는 관악 별빛 산책 등 이벤트를 열고 수변 테라스와 쉼터를 조성해 시민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월 평균 매출이 38%가량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경관 주변이 좋고 이 구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무대나 어떤 공연 같은 거 있을 때 앉아서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고. 서울대 입구역 인근 샤로스길 역시 명소화를 통한 제도약을 꿈꿉니다. 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자치구를 넘어 서울시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테마 골목 조성과 특색 있는 로컬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육성하는 데 저도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지역 명소화를 통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 이후 재정 지원 방안 등 지속성은 숙제로 남습니다. 효과가 있거나 어떤 지역 명소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속적인 지원이 돼야만 아마 본래 우리가 장기적으로 진행됐던 그 사업의 효과가 좀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거라고 봐집니다. 또 자치구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민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속성 형성이라든지 지역 관리 또 지역의 그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협업을 해나가는 그런 조직을 만든다든지 브랜드 효과가 장기적으로 조금 형성되고 마련되는 쪽으로 이제 유도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할 거다. 지역이 이름을 얻으면서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을지역위원회가 23일 김제와 부안에서 윤석열 탄핵 당원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원택 지역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 행위로 피의자 윤석열은 즉각 체포되고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지역위원회 활동 현황부터 탄핵 절차 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정읍시의회 박일 의장이 염산 누출 사고 현장을 찾아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의장과 시의회 경제산업위원들은 제3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염산 누출 시설 일대를 방문해 사고 발생 상황과 계획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명재 위원장은 사고 발생을 대비한 누출 경보 시스템이 지자체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등 거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탱크 밸브 이상으로 염산 10톤 정도가 누출됐으며 이 가운데 4톤이 인근 장학천으로 흘러 들어갔지만 빠른 초기 대처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에 2차 전지 제조업체 같은 기업들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은 23일 손오공 머티리얼즈와 지텍, 대경 AT 등 3개사와 각각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1,900억 원이고 200명이 넘는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로의 잇따른 첨단 기업의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북 전체 산업 구조의 개편을 선도하겠습니다. 부안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사업인 뉴빌리지 공모에 선정돼 국비 8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있던 부안군 서회리 일대에 사업비 177억 원을 투입해 도로 개설과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CCTV와 안심벨 등을 설치해 생활 기반 시설을 공급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순창군이 500만 원이었던 결혼 장려금을 1,0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지원금 확대는 내년부터 시행하고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살아야 하며 나이는 19살부터 49살까지로 제한됩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반년 안에 해야 하며 부부 모두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총출동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2.3 비상계엄령 선포 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윤 대통령 탄핵 전쟁에 전북 정치권이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 후 첫 주말을 맞아 전주, 익산, 김제, 부안 등에서 탄핵 보고 대회를 갖는 등 헌재의 탄핵 심판이 결정 날 때까지 전북 정치권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 정치권 법조인 3인방 민주당 이춘석 의원, 이성윤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검사로 나서며 박희승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위원으로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병도 의원은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아 12.3 비상계엄령 선포의 위법 여부를 낱낱이 파헤친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원택 전북도당 위원장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때까지 장외 집회 등을 통해 도민 여론을 한데 모으는 용광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열리는 임실 산타 축제에 주말 동안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임실군은 축제가 개막한 21일부터 이틀 동안 14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타 행렬부터 임실 치즈가 들어간 붕어빵, 대형 눈썰 매장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전했습니다. 산타 축제에 가족들과 함께 꼭 오셔서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김제 지역 늦가기 작가들이 인공지능과 AI를 활용해 표현한 예술작품전이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미래생성 AI 예술협회와 한국생성 AI 예술협회가 주최한 작품전은 23일부터 27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제 지역 주민 40여 명이 평범한 일상에서 겪은 다양한 느낌을 시와 산문, 그림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